안녕하세요. 감성 읽어주는, 명화 읽어주는 나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일상 속 평범한 속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앤디 워홀. 그동안 앤디 워홀은 잘 몰랐어도 지난 영상 보니까 그 그림 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시죠? 이번 영상은 그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일상 속 예술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저는 워홀하면 이 작품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마릴린 먼로. 워홀의 작품에서 초상화는 빠질 수가 없어요. 특히 스타들과 유명인사들이 초상화가 많죠. 앞서 말씀드렸듯 워홀의 표현 방법은 독특했지만 주제에 대해선 평범하고 대중적인 걸 선호했어요. 그렇다 보니 매일 매체에서 보이는 스타나 유명인사들이 워홀 눈에 띄었던 게 어쩌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워홀에게 그들은 코카콜라만큼 대중적인 이미지와 인기 모두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소재였어요.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등 대중적인 슈퍼스타들의 초상화 작업은 워홀의 트레이드가 되었고, 다른 분야의 유명인사나 부자들도 워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어요. 특이한 건 스스로 초상화 의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명인에게 자기에게 초상화를 그리라고 주문을 받기도 했대요. 직접 찾아가 주문을 받는 자체가 예술가답지 못하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워홀은 그런 시선, 그런 고정관념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워홀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보시는 모든 작품은 실크스크린이라는 기법이에요. 실크스크린은 판화의 종류로 도안을 그리고 섬세한 천에 잉크를 발라 인쇄하듯 찍어내는 기법이랍니다. 학교 다닐 때 판화의 특징은 한 그림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다는 거 한 번은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누군가 워홀에게 물었대요. 왜 실크스크린 기법을 선택했는지. 워홀이 실용적이니까요 라는 대답을 했대요. 아닌 게 아니라 형태와 색만 정해주면 워홀이 아니라 팩토리의 조수 누구라도 작품을 10장, 100장도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워홀이 순수 미술가로 명성을 떨친 것도 신사담이 필요했던 그때 당시 순수 미술계에 실크스크린이라는 기법도 큰 공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붓으로 오랜 시간 그려야 완성되는 그림이 아닌 뚝딱 찍어낸 기법에 코카콜라, 스프캔, 소재는 누구나 아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작품화하고 예술을 대량 생산한다는 발상의 전환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어요. 이 모든 작업들은 뉴욕의 팩토리라고 이름 붙인 워홀이 특별한 작업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작업실을 팩토리,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도 참 기발하죠. 근데 제품 찍어내듯 수십 장, 수백 장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작업 자체가 공장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곳에서 꽃그림들, 박스 작품들, 많은 초상화 등 워홀의 명작들이 탄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팩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교 장소이기도 했어요. 매일 사람들이 북적이었고 방문객들은 시인이나 미술가, 음악가, 무용수 등 정말 다양했죠. 소위 하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팩토리는 음악과 파티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뉴욕 자체가 그럴 것 같잖아요.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갤러리와 미술관들, 상업, 금융, 무역,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양한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화려할 것 같은 24시간 살았을 것 같은 도시. 그런 뉴욕에서 워홀의 팩토리라는 공간은 공간까지도 예술로 만들어갔어요. 그의 예술적 가치관,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일상 속 예술, 나아가 삶 자체가 예술로 넓혀가는 일을 워홀이 대변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뉴욕이 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급속히 키운 사회주의 정부가 이념에 맞지 않는 예술가들을 탄압했고, 유럽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좀 더 활동하기 편한 미국,
주로 뉴욕에 정착했어요. 이때 그들은 미국의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고 유럽에서 온 예술가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이 건너온 유럽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때부터 많은 예술지망생들이 뉴욕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가 되었고 동유럽 출신의 워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뉴욕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워홀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룬 장본인이었고 그림만 예술이 아니라며 영화와 잡지까지 예술가의 개념을 확대시켜 하고 싶은 건 모두 해내는 창의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춘 예술가였어요. 특히 1969년에 워홀이 창간한 인터뷰라는 잡지는 최근까지 발행됐었고 2018년에 폐간되었지만 40년이 넘게 유지된 대단한 잡지예요. 저도 작업을 해야 할 때면 뭐 그리지? 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워홀에게는 그런 고민은 없었던 듯해요. 펼쳐져 있어서 우연히 본 비행기 추락사고 기사에 현대인의 일상 속엔 재난도 있지 하며 신문에서 본 비행기 사고를 소재로 그린 129명 사망이란 작품을 시작으로 죽음, 자살 등 재난 시리즈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또 워홀의 마지막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같은 고전을 워홀의 화풍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워홀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쭉 보셨는데요. 글을 두고 상업미술가냐 순수미술가냐를 토론하기도 해요. 근데 왜 상업미술가냐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작업실 팩토리의 운영, 수십 장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기법, 영화에, 잡지에, 워홀이 창조시킨 모든 예술품들로 버는 돈만큼 유지비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워홀은 돈에 대해 태어난 척 관심 없는 척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을 드러냈다고도 해요.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고 그 당당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의 많은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워홀. 제가 바라본 당신은 평범한 것들을 좋아했지만 정작 당신 자체는 남들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당당한 워홀도 일상 속 재난을 당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공간 팩토리에서 총상을 당해요. 팩토리는 상류층, 하류층 누구나 오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대수술 후 기적적으로 살아나 더 열정적으로 작업하지만 죽을 때까지 부상 후유증과 또다시 암살 두려움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팝아트의 수장 앤디 워홀은 총격 사건으로 10년이 지나도록 간헐적 통증과 병원을 자주 들락거려야 했고 결국 쓸개 제거 수술 후 회복 기간 중 5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워홀의 유언대로 유서 집행인과 두 형, 세 사람에게 25만 달러씩을 남기고 단돈 200달러를 가지고 뉴욕으로 와 성공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두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 설립을 부탁하며 전액을 기증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은 설립됐고 지금도 혁신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홀이 예술재단을 설립하고 싶었던 이유처럼 또 다른 워홀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멋진 예술작품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앤디 워홀 이야기 어떠셨어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통해 그가 왜 그리 유명한지, 그의 작품이 왜 그리 대단한지 이제 감이 살짝 오시나요? 아까 팝아트의 수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앤디 워홀 작품들은 미술사조 중 파퓰러 아트, 팝아트라는 장르에 속해요.
팝아트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미술 팝아트에 대해선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업로드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예술 한 자락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더 지적이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나라가 바라봅니다.